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이요. 김사연입니다. 자, 슬기로운 부부 생활. 오늘은 부부의 날. 우리 부부 어떻게 데이트할까요? 데이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자, 그 다음에 있는 정말 중요한 날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21일 날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의 날은 부부가 하나됨으로 좀 더 친밀해가는 그런 데이트를 하시라고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부부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부부도 무슨 데이트를 하나요? 예, 여러분, 부부도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만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부가 좀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부부가 밖에서 좀 외식도 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든지 좀 다양한 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친밀감이 더 증진이 되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데이트를 꼭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부부의 날 어떤 데이트를 하면 좋을까요? 둘이 하나가 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혹시 이렇게 배우자의 직장 근처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시간이 없겠을 경우에 그 근처에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시라고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퇴근 후에 우리는 밖에서 만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퇴근 후에 예전에 그렇게 데이트했을 때 좀 좋았던 장소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하셔서 저녁에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도저히 그렇게 밖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집에서밖에 만날 수 없어요. 이런 분들도 집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좀 더 특별한 무언가를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서로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아니면 편지 좀 쓰시고, 또 원하는 맛있는 거 좀 사다 놓으시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향초 켜놓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집에서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둘만의 데이트에 좀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먹고 차 마시고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휴대폰에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사진을 가져가도 괜찮고 예전에 결혼식 있던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그날에 우리가 어떤 서약을 했고 또 그날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좀 한번 잠깐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혼식 이후에 지금의 두 사람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됨을 좀 잘 지키고 또 친밀하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으로 가고 있는지 이기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 만약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 방향을 하나됨으로 좀 이렇게 수정하셔야죠. 조율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친밀함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적용까지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서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하고 친밀함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아니면 여보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한 5분 정도 그래도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친밀감을 느껴.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증거는 사실 친밀함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배우자와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친밀함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부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계속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각자 안에 있는 좀 저는 정서통장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 정서통장에 차곡차곡 어떤 그런 친밀한 액션과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계속 쌓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정서통장이 차곡차곡 이 사랑이 쌓이다 보면 친밀함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통장을 쌓는 데 있어서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가벼운 것들부터 좀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뭐 잠깐 손잡고 뭐 산책하기,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좀 허깅하기, 그리고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을 때, 여보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뭐 아내를 이렇게 칭찬해주기. 그리고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여보 오늘 정말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남편을 좀 이렇게 격려해주기.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서통장에 친밀감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쌓으려면은 이제 부부 데이트, 특별한 데이트. 근데 부부 데이트도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아내와 또 남편이 좀 더 그 데이트를 통해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이트의 팁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당신이 좋다. 이 책의 206페이지를 보면 창의적인 부부 데이트 추천을 제가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애 시절 좋았던 데이트 장소 한번 가보기.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커플로 어디 장소에 가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결혼하고 나서 한번 다시 갔을 때, 와, 로맨스가 막 다시 피어나요. 막 꼬물꼬물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가보셔도 좋고요. 결혼했던 생활 속에서 감사했던 거. 당신과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참 좋았어. 참 고마웠어. 이런 거를 서로 말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써서 나누는 이런 데이트도 서로에게 친밀감을 좀 증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때 어땠는지 그때의 뭐 기쁨이나 감격이나 그런 정서를 나누는 것도 부부 데이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서로 부부가 나누는 것도 부부 데이트에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부부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건요.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을 좀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서로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을 갖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좀 이렇게 인생의 계절에 따라 좀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뭐 탁구를 좀 같이 배웠던 적도 있고요. 뭐 나중에 좀 힘들어서 못하긴 했지만 배드민턴도 같이 쳤고요. 또 수영을 우리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같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좋은 이제 우리 부부 데이트의 취미 중에 그게 뭐냐면 어느 곳에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했을 때 그곳 근처에서 그런 자연을 누리는 거. 잠깐의 시간이지만 자연을 누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둘만의 공통 취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고, 영화를 보고 뭐 나누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무언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부가 좀 나누시고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부부가 함께 좀 취미 생활을 하시는 데이트를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 때 제가 부부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나와 배우자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가치를 한번 나누실 것을 좀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당신이 좋다 148페이지를 보면 수많은 가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치들을 보시고 한 두세 가지 지금 현재의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가치는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가치를 알고 배우자의 가치를 알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상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가치도 나눠보시고, 또 하나, 우리 가정의 가치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정의 가치도 한번 서로 같이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이 가치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한 문장으로 써시는 게 그냥 가정 사명 선언문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강연 또 이런 코칭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그리고 결혼이 어려운 커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코칭해주고 또 그런 강연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게 저희의 가정의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부부가 서로 대화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신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사명 선언문은 뭐냐면 우리는 하루에 10분 동안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감사하기도 하며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가정 사명 선언문으로 쓰신 분들도 계세요.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부의 날에 이런 작업도 한번 부부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 상대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것들 중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져갈 가치를 또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 가치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문장으로 써보시고 1년 동안 한번 그 방향으로 한번 서로 같이 가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요, 함께 성장을 하고요. 하나됨으로 친밀함이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몇 가지 가정사명 선언문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린다면,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며 부부의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도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른 이렇게 결혼한 신혼부부 커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이것도 가정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둘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1년 동안 함께 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고 그 방향을 따라 성장하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렇게 친밀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서로 이기적인 태도로 이렇게 고립과 단절로도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기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됨으로 친밀함을 더 누리며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번 부부의 날을 통해서 이기적인 여러분의 부부의 태도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 부부들이 되시기를 이 사연이요 김사연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 때 그런 당신이 좋다도 한번 같이 읽으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가치나 아니면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눠보시고 더 서로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날 때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뭐 일주일에 1회 아니면 한 달에 뭐 하루 정도 부부 데이트 꼭 하시기를 이 사연이요 김사연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친밀하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되세요. 화이팅!